반갑습니다. 이제 프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미래세대 프롬 이유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래세대 포럼은 유경재단에서 주최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후원하며 미래세대의 사회, 교육, 문화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회를 시작으로 오늘은 제8회를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남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K웨더 김동식 대표님의 발제를 시작으로 안기환 교수님, 장성주 학생의 패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가장 마지막 순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럼 시작에 앞서 포럼을 이끌어주실 분들의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의 소개가 끝날 때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제자 김동식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동식 대표님은 민간 기상 분야를 최초로 개척하여 연 100억 원대의 매출을 내는 국내 최대 민간 기상 사업자인 K웨더의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으로 패널로 자리해주신 안기환 교수님이십니다. 안기환 교수님은 한국창의경영센터 대표이자 국민대, 한밭대 등에서 외래 교수를 역임하고 계시며 창의경영, 인문경영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다음으로 장성주 학생 패널입니다. 장성주 학생은 대진 여자고등학교 2학년으로 자신의 학업뿐만 아니라 학생의 부회장,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의 학생 참여위원 등 학업 외에 다양한 활동도 하는 열정적인 학생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럼의 진행자 한국폴리텍대학 학장님이신 김상희 학장님이십니다. 네, 그럼 오늘도 진행자인 김상희 학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김치중 실장님 사회를 보셨고 이은지 선생님 사회를 보시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김치중 실장님 안 계시죠? 예, 훨씬 좋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동식 대표님 또 안기환 교수님 모시고 우리 타이틀은 남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 이런 타이틀이 나갔는데 사실은 이 남이 가지 않는 길을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 사회 대단히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또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불행한 일들도 생기고 고통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미래 세대들이 좀 각자 다양한 꿈을 꾸고 좀 여러 가지 길들을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했고,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사실은 제가 어떤 기관의 요청으로 고등학교 교과서를 좀 봐달라 해가지고 본 적이 있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그 태계 이황 선생의 뭐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배웠지만 고인이 가던 길 여기 있으니 이 길을 가지 않고 어찌하기요 이런 시가 아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와 같이 생각나는 게 마르셀 프루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것,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 더 멀고 험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하면서도 그 길을 가겠다. 나중에 후회를 물론 하겠지만 그 길을 가겠다 하는 이 자신의 길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 태계 선생의 가르침에 너무 충실하지 않나. 그냥 옛사람들이 갔던 길, 선배들이 갔던 길, 안전한 길, 이것만 너무 고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동식 대표님은 그렇게 옛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개척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분으로 알고 평소에 존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동식 대표님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동식 대표님 대단히 바쁘신 분입니다. 사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는 건
말세 프루스트도 얘기했지만 더 고단한 길이고 더 바쁘고 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쁜 시간에 또 우리 포럼의 청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김동식 대표님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K의대 김동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저기 진행을 좀 소개해 주시 너무 사실 과찬의 말씀을 소개시켜 주셔서 사실 제가 너무 어쩔 줄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김상현 교수님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잘 뵐 수가 없어서 교수님 뵈러 왔는데 강연을 부탁하셔서 그냥 강의한다고 했더니 보니까 남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저를 소개시켜 주셨더라고요. 저는 정상적으로 살아서는 어떻게든 제가 새로운 거를 찾아보려고 막 했었는데 아마 제가 갔던 길이 남들과 똑같지 않은 길이었던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사실 반갑고 또 어린 친구들이 또 이런 분들의 관심도 많구나 생각해서 사실 놀랬고요. 저는 그 나이 때 뭐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도움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날씨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목으로 자꾸 하늘에서 돈이 온다. 제가 봉이 김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제목은 하늘에서 돈이 옵니다 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제가 날씨 경영의 전도사 또는 이 K웨더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떤 일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서 지금 오늘 주제의 어떤 좀 남다르게 세상을 봤고 또 새로 없던 시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 제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고 여러분들한테 평가받기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리에 쓸 거라고 생각은 잘 못했는데 하여튼 그래도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 말씀드리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감을 나누는 그런 자리로 갖겠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살찌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어떻게 사실 제가 날씨 경영을 하는 건 아무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제가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날씨가 돈을 번다는 것 같고 바보 같은 판단을 많이 했다는 얘기도 많이 주셨고 제가 사실 책에도 썼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바람을 핀다는 소문이 막 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착실하게 생각은 안 했어도 그게 바람 피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소문이 막 본다고 제가 진위를 알아보니까 아마 외국에서 공부를 같이 했던 형들이 동식이 요새 안 보이는데 그게 뭐하냐 그랬더니 어떤 형이 요새 웨더하잖아 그랬는데 전혀 웨더를 생각 못하고 걔 웨더하잖아 그래서 제가 바람 피는 걸로 할 정도로 날씨 갖고 이런 비즈니스 한다는 거가 상상을 못 하셨을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사실은 날씨 갖고 사업한다고 모델을 잘 잡았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런 남다르게 그런 생각했냐고 그러셔서 사실 어쩔 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러한 세상의 분들이 평가가 굉장히 바뀌긴 했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고 또 제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서 저희가 앞으로 또 저희 회사가 어떤 일들을 앞으로 해나갈 공간을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돈이 오는 이런 사진도 찍었어요. 하늘에서 돈을 막 뿌려가지고 돈이 내려오는 사진도 찍고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날씨 갖고 회사에서 돈도 좀 벌어봤고 국가에 일도 해봤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이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제가 날씨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었을까 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날씨라는 아이템들을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참 행복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참 저한테 큰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날씨라고 할 걸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저는 굉장히 그래도 고등학교 때 모범생은 아니었지만 공부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다가 저는 대학을 몇 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은 정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다 하다 보니 다 재수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다 재수 하나 보다 해서 열심히 재수를 했는데 그때는 저 빼고 다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이 저도 이 정도 공부했으면 하나님께서 한 요 정도는 그래도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는데 저한테 그걸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굉장히 실패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저 때는요, 여러분들 그 요새랑 틀리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도 그런 세대 겪으셨겠지만 저희는 전기 때 떨어진 후기 때 공부를 다 시험을 또 봐야 돼요. 그러면 전기 때 다 보면 사람들이 스키장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만 저기 뒤에 이상한 학원에 제가 딱 앉으면 의자가 진짜 유치원 의자라서 엉덩이 반만 되는 그런 의자에서 패배감을 갖고 다시 제가 후기 공부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하여튼 그럴 때는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 최소한 이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우연찮게 제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사실 저는 유학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뻐해 주셔서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학부 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뜻하지 않게 외국에 굉장히 좋은 학교인 MIT에서 어드미션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사실은 딴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할 텐데 사실 제가 한양대를 나왔습니다. 한양대에서 MIT에 어드미션 받은 게 제가 처음이었고요. 또 다른 학교에서 다른 학교 서울대 말고는 학교에서 간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는 굉장히 사실은 운이 좋았고 복잡했던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때의 생각은 이것은 제가 하고 능력보다는 좀 많이 평가가 돼요. 굉장히 사실 저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생각나요. 그때 아버님께서나 부모님께서도 저를 굉장히 믿어주시지만 부모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너 진짜 갈 거냐고, 가서 괜찮겠냐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 평가는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항상 더 굉장히 과대평가받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인생은 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걸 주시지 않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앞뒤를 보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떤 때가 되면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많은 것들을 주시는. 그래서 저는 항상 노력을 하고 있으면 그 당시에는 억울하기도 하고 또 이게 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평가가 안 나올까 이런 사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언젠가는 그런 노력하는 것들을 꼭 보답을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떻게 우연찮게 MIT를 가게 됐고요. 그래서 그 기기공학이라는 곳에서 사실은 학부모를 하게 됐습니다. 가보니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공부 잘한다고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진짜 가보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원래 한국이 그렇잖아요. 원래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공부 별로 열심히 안 해요. 이렇게 얼렁얼렁 하다가 시험 잘 보고 그러는데 MIT를 가보니까 머리가 기똥차게 똑똑한 친구들이 또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근데 똑똑한 친구들은 제가 다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 때 몇 친구들이 칼텍에서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는 정말 천재예요. 그리고 어린이 이상학뿐만 아니라 노력도 너무 열심히 하고 모든 생각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사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친구지만 동기지만 굉장히 존경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석사를 끝내더니 갑자기 학교를 때려치고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바뀌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실 저희 공대는요 이게 교수님들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리서치를 잘 하시기 때문에 막 교수님들이 좋은 친구를 뽑아가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 좋은 교수님들한테 잘 뽑히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는 모든 교수님들이 다 뽑아가려고 했던 그렇게 유능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자기는 학교를 떠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이어서 그 친구한테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 기계공학을 하는 건 잘할 수 있지만 자기는 이걸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이 일을.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수많은 경쟁이 될 텐데 경쟁을 잘할 거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서 경쟁을 해야 자기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들어가서 영화를 제작하고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과감하게 그걸 놓고 자기는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 왜 그랬냐면 저는 저도 사실은 교수가 되는 거가 저한테도 맞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학교 때 실패를 하고 학교에 가서 교수님들이 막 도와주셔서 MIT라는 학교를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조금씩 공부 좀 잘한다는 얘기, 그리고 부모님이 막 공부 열심히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길이 제가 아닌데도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거가 굉장히 저한테 저를 많이 괴롭혔었거든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용기가 없지 않을까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완전히 하나의 돌멩이를 던져준 것처럼 굉장히 저한테 큰 충격을 다가왔습니다. 그때 제가 얻었던 교훈은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박사를 계속하고 뭐 이러면 학교에서 또 다 돌아오라고 하고 하니까 교수님 되시는, 사실은 교수님들 여기 많이 계시고 사실 교수님들이 사실은 되게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교수가 제가 존경할 수 있는 교수가 되기를 잘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의 영향으로 사실 지금 뭐 날씨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저는 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회사를 운영해보고 싶은 거가 제가 해보고 싶던 거였기 때문에 아마 그 친구의 영향으로 지금 같은 K매장을 운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얻었던 교훈이 제가 앞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는 좋아하는 일에 승부를 거는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의 현재의 위치, 내가 지금 공부를 좀 잘하고 못하고 또 주위에서 좀 잘 평가받는 것들은 나중에 봤을 때 보니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제가 많이 앞으로 갈 길이 많기 때문에 제가 틀렸을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보면서는 앞으로 하는 일 중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승부를 거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새 날씨가 어때요? 오늘도 엄청 덥죠? 그죠? 네. 요새 얼마 전에도 황사가 왔어요. 그래서 5월에는 사실 황사가 잘 안 오거든요. 황사가 중국에서 발생해도 우리나라에 잘 안 들어오는데요. 5월 달에 또 제일 긴 황사, 또 요새는 관측 사상 처음 뭐 이렇게 됐다는 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으면 매번 하는 것이 기록을 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보면 막 태풍도 보고 막 반쪽 장마라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중부는 폭우하는 남부는 막 폭염이 오기도 했고요. 장마가 온도가 거꾸로 오기도 했고, 실제로 옛날에는 막 덥던 지역들이 요새는 춥고 막 굉장히 그리고 지금 올 여름이 아직 여름도 안 왔는데 굉장히 덥잖아요. 이러한 이상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잠깐 동영상 한 3분만 보고 제 얘기 계속 진행할게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위기를 사실은 기회로 만든 그런 동영상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대학 교수의 꿈을 버리고 박사에 들어갔다가요. 박사 과정을 마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하게 되는 비즈니스의 아이템으로 잡은 게 바로 이 기후 변화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기후 변화가 앞으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 기후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날씨라고 하는 아이템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관심을 가질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 컨텐츠 비즈니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때부터도 제가 그 대학의 꿈을 버리고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찾았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상에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오픈이 돼서 기상 쪽에서 하던 일들을 많은 민간 쪽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보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창조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이 많아지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 지구 온난화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이론은 많습니다만 하여튼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앞으로 기후 이변이 기상 이변이 많아지는 것들은 누구나 다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녹차가 우리 고성에서 났고요. 사과가 대구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대구에서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제는 사과가 대구에서 안 나고요. 춘천에서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라봉이 여러분 제주에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젠 제주도에서 아니고 이런 충주 이런 데서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종의 분포량이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이제는 앞으로 애국가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남산위의 저 소나무 이러면 안 되고요. 앞으로 남산위의 저 야자수 이렇게 우리가 불러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기후변화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것을 생각하시고 하시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위기이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다르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기회를 만드는 일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산업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재해가 보면요. 요새 나오는 재해들 잘 보시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옛날에는 모든 재해가 비에 의한 재해였어요. 사람들이 비로 와서 장마에 의한 것이 제일 중요한 재해였고요. 그거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죽고 했는데 요새는 비 와서 사람들도 많이 안 죽습니다. 오히려 폭염, 요새 알기로는 황사, 그리고 남내, 꽃가루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재해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이 이 기후변화에 의한 새로운 재해라고 해서 기후변화 신재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이러한 재해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또 한 번 오면 여러분 태풍이 오면 몇십 조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만큼 재해에 관련된 피해도 굉장히 다양화됐다는 것이 요새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의 특성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날씨가요. 여러분들도 왜 어른들이 비 오면 우르르 쑤시면 비가 온다는 것처럼 날씨가 사람들의 생활에 연관이 있지만 이 산업에는 거의 전업종의 한 70~80%가 직관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GDP의 한 50% 이상 그리고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업종의 한 70~80%가 연관이 있는데 뭐든지 여태까지는 과거의 경험으로 결정을 내리시거든요. 비가 요만큼 올 때는 입장객이 요만큼 온다. 또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는 이 물건이 이렇게 팔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는 해마다 날씨가 틀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다 틀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날씨에 관련된 위험 요소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그러한 위험 요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나 개인의 갖고 있는 3대 위험 요소 중에 날씨 위험 요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여태까지는 날씨 그러면 우리가 우리한테 피해만 갖다 주고 항상 어떻게든지 잘 도망다녀야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런 날씨를 어떻게 활용하면 어떤 식으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고 어떤 식으로 해야 그것을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씨가 산업별로 어디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보시면 건설부터 대부분의 업종에 날씨가 그 산업 부분에서 연관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부터 에너지, 제조, 유통, 의류, 레저 거의 대부분 심지어는 광고나 요식업도 날씨에 따라서 그 수요가 틀려지고 이렇게 거의 전 업종에 날씨에 연관을 갖고 있고
기업의 어떤 활동에 날씨가 연관있냐를 보면 원자재를 구매하는 거, 신제품을 만드는 거, 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재고 관리하는 거, 또 그런 부분을 광고나 마케팅을 할 때도 이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마다 그 패턴은 다 틀리지만 기업이 날씨에 따라서 여러분들 올 겨울이 추울 거다, 올 여름이 더울 거라 생각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었는데 덥지 않으면 그 상품이 그런 부분에서 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처럼 그거 외에도 제가 뒤에서 가끔씩 좀 간단하게 몇 업체를 소개시켜 드렸지만 날씨에 따라서 워낙 그 업체의 성공 여부가 다 좌우되는 그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옛날에는 과거의 경험으로 항상 그런 의사결정을 하셔서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되고요. 그런 일들을 하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가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로 옛날에 저희가 날씨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날씨가 하는 게 마케팅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날씨 경영이라는 책을 쓰면서부터 이 날씨 경영이라는 단어가 새로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날씨 경영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날씨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날씨 경영이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개인과 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옛날에는 그 CEO들이 실적이 안 좋은 거를 날씨 탓하는 거가 가장 좋은 변명이었거든요. 오늘 실적이 저조한데 날씨가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변명거리였는데 요새는 그런 변명거리 하면 가장 무능력한 CEO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날씨를 얼마든지 저희가 미리 예측해서 준비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피해가 어쩔 수 없이 난다면 그것을 제가 뒤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날씨 보험이나 날씨 금융상품 같은 걸로 보상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날씨를 극복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날씨를 핑계를 대는 것을 CEO는 이제 가장 무능력한 CEO라고 하기 때문에 날씨는 이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하거나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커져가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 경영을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기상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기상산업이 커져서 이제는 하나의 별도로 분류되는 하나의 산업으로 그 부분이 자리매김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한 4천 업체, 우리나라에 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상 정보를 활용하셔서 날씨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업체는 날씨 경영을 하고 계시다고 보면 되고요. 아직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 전체적인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만 대표적인 업종별로 대표적인 업체는 어디에 내놔도 제대로 날씨를 활용해서 수십억, 수백억의 이익을 내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상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부분에 들어가는 거 보면 기상 예보를 만드는 것, 또 컨설팅을 해주는 것, 또 기상을 관측해야 되는 장비를 만드는 업들, 또 날씨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날씨 보험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상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KBD를 만들게 됐던 97년에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기상청이 아닌 저희 같은 민간 사업자들도 관에서 하던 일들을 민간 사업자들이 할 수 있게끔 허가를 주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것이 커져가지고 2009년 12월에는 기상산업이라는 것이 분류가 되면서 그 육성해주는 법이 통과되면서 저희가 만들던 예보, 기상청 예보, 여러분 기상청에서만 예보하고 있는다고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2009년부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예보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됐고요. 그것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게 돼서 요새는 여러분 언론에 보시면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상청에서 예보하지 않은 다양한 예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는 기상산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것들을 저희가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어떤 일인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예보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보라고 하는 것은 관측 장비를 막 설치를 합니다. 뭐 바다에도 가고 땅에도 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한 3,000개 정도의 관측 지점이 있고요. 익스지에 또 바다에도 있고 그런 것들을 관측해서 그것을 컴퓨터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위성사진 이렇게 해서 수치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그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한 것을 예보관들이 다시 점검해서 최종적인 예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민간 회사가 어떻게 지금은 저희가 직원이 한 120명 됩니다만 사실 기상청이 예보 틀 때 저희가 예보 되게 많이 맞춰가지고 맨날 저 기상청보다 예보 잘 맞출 때 막 불려가서 손들고 그랬거든요. 기상청보다 예보 잘 맞추면 굉장히 저희가 힘들어요. 근데 가끔씩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조그만 회사가 기상청보다 예보를 잘 내냐고 하시면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외국에서는 저희보다 훨씬 작은 회사가 기상청보 내부 잘 내는 이유가 저희가 기상청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다 구매를 해요.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요새 뭐 정보 3.0처럼 다 공개하는 건데 정보 3.0 정책 전에도 기상 분야는 이런 특정한 민간 사업자한테 다 줄 수 있게 돼서 저희가 기상청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그러니까 기상청에 있는 것 중에 저희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기상청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다 저희가 구매를 하고요. 그 외에도 외국에서도 저희가 데이터를 사고 또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슈퍼모드 컴퓨터는 아니지만 요새 PC를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모델링을 만들어서 그런 자체적으로 수치 모델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자체적인 예보관들이 저희 회사에는 그 예보 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예보를 잘하시는 분들에게 스카우트했던 분들이 오셔서 자체적인 예보를 해서 다양한 이런 툴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예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이런 기상 정보, 기상 예보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상 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럼 차이가 있냐 하면 기상청은 요새는 좀 저희가 사실 좀 영역이 좀 어정쩡해지긴 했는데요. 기상청은 이제 재해 예보들, 큰 지역들 예보들,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예보들을 하고 민간에서는 이런 생활에 필요한 굉장히 국지적인 예보, 굉장히 작은 지역의 정확한 예보, 상세한 예보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상청은 지금 7일간 예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산업에 필요하실 때는 일별로 예보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30일간의 일별로 예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일별로 기상학적으로 가능한 건 한 30일까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멀어질수록 확률은 떨어집니다만 산업에서 필요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일주일까지는 좀 부족하시니까 30일까지 예보를 해드리는 거. 그 다음에 장기적인 예보를 해드려야 앞으로 생산을 하시거나 뭐 할 때 미리 그걸 대처하실 수가 있고 그런 장기 예보 이런 일들이 아마 민간 쪽에서 하는 일들이고 좀 기상청과 좀 협의해야 되는 일들인데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럼 어떤 업체가 이런 기상 정보를 활용해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냐고 보시면 제가 대표적인 업체를 좀 소개시켜드리면 건설업이 일단 기상 날씨 경보를 제일 먼저 활용한 분야예요. 여러분들 건설하려고 하면은 뭐 인부들이 있으셔서 오늘 일정을 정하고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날씨 오면 공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건설은 다 팩스를 받으셔서 날씨 체크하고 다 하셨는데요. 요새는 그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새 모바일이나 또는 인프라 네트워크가 올라가 있어서 저희가 공사 현장을 정확하게 찍어주시면 공사 현장 그 주소에 시간 간격을 예보를 정확하게 드려요. 그런데 예보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작업 기상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날씨에 따라서 작업할 수 있는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날씨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렇습니다라고 드리면 오늘은 콘크리트 공사는 하지 마십시오. 타설 공사는 2시부터 하십시오. 무슨 페인트 공사는 몇 시부터 하셔서 그래서 작업 일정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 부분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제거도 관리, 공정 일정을 중요하고 안전 관리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건설 회사에서는 많은 돈을 벌고 계셔서 실제로 저희가 평가를 해보니까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많은 부분들의 날씨 경보를 통해서 이익을 보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 가장 아마 그 가격으로 날씨에 따라서 큰 돈을 벌고 있는 업체가 이 에너지 업체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아시죠? 뭐 우리 여름에 지금 전력이 부족해서 이게 잘못 예측하면 막 사실은 막 전기가 나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막 전기 에너지도 막 아끼고 그러는데요. 가스나 에너지가 여러분 저장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스공사 또 한국전력 경우에는 저희 같은 민간 회사한테 정확한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신도시에 있는 지역들을 수요 예측 모델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예보를 해드리면 그거에 따라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수요 예측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온도 1도가 예측이 잘못되면 하루에도 몇십억에서 몇백억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업체는 정확한 날씨 경험을 통해서 많은 비용들을 얻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 잘 가는 그 레저, 우리 놀이동산이나 골프장 또는 이런 콘도 같은 데에서는 여러분들 골프장 가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골프장은요 여러분들 이 잔디 관리하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스키장은 여러분들 다 인공눈 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인공눈 다 뿌려놨는데 눈 오면 사실 그걸 다 말리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인공눈을 활용하는지 또 활용해야 되는지 또 잔디 관리할 때 어떤 날씨에 농약을 어떻게 살포하고 잔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이러한 관측 자료나 또는 날씨 예측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저업에서 주말마다 오코밸리 같은 경우는 주말마다 이제 가수들을 부르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미리 그것을 실내 행사로 돌린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여러분들
비가 오면 어쩔 수 없이 입장 계획이 저것밖에 없다면 프로모션을 붙이죠. 이벤트를 더 오게 하거나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것 같으면 아르바이트 생들을 별로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보전하고 이익을 늘리는 그런 일들을 레저업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제일 재미있는 것들은 많이 흔한 건 여러분 유통업체죠. 여러분들 백화점, 할인점 다 하지만 여러분 편의점 같은 데 가시면 여러분 잘 가시는 데 가보시면 모든 편의점에 보면 계산대 있잖아요. 거기에 안에 보면 포스 시스템이라고 스위치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날씨를 이렇게 딱 드리면 날씨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팩트로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든 빙가루, 모댕류, 모든 것들을 귓방류도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내가 날씨에 따라서 구매 패턴이 틀려지는 거예요. 날씨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시는 게 분석을 해보면 날씨에 따라서 이게 다 틀려집니다. 저희가 그걸 다 분석을 해서 날씨 딱 드리면 어떤 물건은 오늘 몇 개 공급하십시오. 어떻게 진열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라는 것들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날씨가 바뀌었을 때 어떤 걸 찾으려고 그럴 때 그걸 못 맞추지 않도록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재고 관리를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왜 유통기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고를 줄여드림으로 해서 많은 돈을 버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편의점 또 백화점에서는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그 포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서 활용을 해서 많은 분의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많은 비용들을 절약하고 또 매출을 증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하나의 예시인데요. 파리바게트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해보니까 여러분들 날씨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빵들 다 틀려요. 어떤 빵을 좋아하고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날씨 데이터를 들어가면 날씨 데이터를 드리면 그것이 다시 시스템이 돼서 오늘은 어떤 빵은 얼마큼 판매가 되고 얼마큼 준비하십시오, 몇 개 어떻게 준비하십시오 이런 게 다 그 부분에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사실 날씨 정보가 아니죠. 날씨 정보에 따라서 기업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다시 경영 정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기업들은 날씨 정보가 비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날씨 정보를 하는데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몇천만 원까지 저희가 월정액으로 받아요. 그런데 단순한 기상 정보를 쓰시는 거는 가치를 별 인정 못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그 날씨에 따라서 자기 기업 경영이라는 것도 잘 분석이 되어 있는 것은 몇천만 원 받는데요. 되게 신기한 것은 몇십만 원 받는 데는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시고요. 몇천만 원 받는 데는 이거 갖고 회사가 운영이 되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그 몇천만 원을 내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보면 이걸 싸게 느껴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날씨 정보를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업 경영과 연관관계를 분석해서 그런 일들을 활용하시는 기업들은 이렇게 활용하고 계신 겁니다.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패션은 여러분들 지금처럼요, 패션이나 계절 업체들,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한 여름에 더운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시즌이 시작하는지, 그리고 초여름에 더워야 되고요. 언제 계절이 바뀌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패션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계절을 예측하면서 언제 계절이 시작해서 끝나는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드려야 하고요. 실제로 블랙앱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저희가 장기예보 같은 것들 민간업체랑 잘 활용해서 딴 데는 그런 준비를 못했는데 그날 엄청 추웠거든요. 2012년에. 근데 그 부분들을 잘 디자인해서 블랙앱과 대박을 치고 굉장히 큰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날씨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부분에서 좀 소개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과거에는 이렇게 민간에서 기상청과 다른 상세한 예보를 만들어주는 것을 언론에 공개를 하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2010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언론에 그걸 공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언론에 보시면 기상청 예보 말고 저희 예보 다른 예보들을 여러분 소개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저희랑 기상청과 자꾸 경쟁을 시키고 사실 저희가 기상청과 경쟁 관계는 아닌데 저희 예보가 기상청보다 낫다고 하고 날씨 경쟁에서 어느 날 기상청은 이렇게 보는데 K웨더는 이렇게 보는데 누가 맞을까요? 누가 맞았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 재밌으면 하시긴 하십니다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저희가 경쟁이 된다는 것보다는 다양한 예보를 보실 수 있는 세대가 왔습니다. 진짜 예보도 골라서 선택적으로 보실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출처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이것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거, 이거는 민간 사업자가 발표하는 것을 정확하게 저희가 알려드리면서 저희가 예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새 그 방송국에도 보시면 갑자기 날씨 방송이 굉장히 좀 상세해지고요.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상 캐스터들이라 또 저희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저희가 그런 방송 장비만 납품하기도 하고 컨텐츠만 주기도 하고 저희 모든 언론사, 신문사도 보면 저희 날씨라는 다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사에도 보면 이제 기상 캐스터들이 저희 교육을 해서 파견해서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송들을 지금 또 컨텐츠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날씨를 요새는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어떻게 다른 예측하는 것들도 미리 볼 수 있게끔 되고요. 그런 부분이 많아져서 날씨의 방송도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가장 날씨랑 맞는 게 이 모바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나라든 항상 5대, 10대 앱에 들어가는 것이 다 날씨 앱이에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이 날씨 앱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관리하기 굉장히 버거울 정도 되는데 지금 삼성이나 LG 앱에는 기본적으로 그 위젯에 들어가 있는 날씨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날씨가 여러분들 날씨의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정확한 지역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시간이요 조금만 지나가는 것도 죽은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은 실제로 어떤 때를 보면 자기 지역이 아닌 예보를 받고 그 부분들을 예보를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 서울 안에서도 온도가 10도 이상 차이 나고요. 강수량 200mm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역의 예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통해서 업데이트되는 예보를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모바일 분야에 다양한 스마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다양한 그런 모바일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바일과 뭐 여러 스마트 태블릿 PC나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앱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나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신기한 것은 저희가 요새는 저희 앱이나 다른 앱에도 보면 광고가 붙는데요. 광고도 여러분 날씨에 따라서 광고력이 다 틀립니다. 옛날에는 광고는 그냥 노출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비가 오는 날에는 빈대떡 광고만 합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은 포카리 스웨트 광고예요. 그리고 일교차 할 때는 스트레칭이나 이런 약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이 노출되더라도 날씨에 따라서 연관이 있으면 그 날씨 현상에만 광고를 하는 것이 날씨경의 광고의 새로운 기법이에요. 그래서 광고에도 이런 날씨 경영을 하는 것이 새로운 걸로 뭐 황사 올 때만 청정기 광고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형태로 다양한 광고 기법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여러분들 미세먼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상청 외에도 민간 같은 저희 같은 회사에서도 미세먼지 예보들을 뭐 기상청은 지금 한 6개 지역밖에 안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한 17개 정도 지역을 나눠서 오늘 내일 미세먼지 예보를 하는데요. 미세먼지 예보는 아직 좀 정확도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에서도 좀 빨리 준비를 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잘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그런 예보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관련된 앞으로 방송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거예요. 저희가 납품하는 것들도 많고 또 방송국에서도 이제는 기상방송처럼 미세먼지 예보하는 전문적인 미세먼지 예보 방송 프로그램도 생길 거고요. 또 그런 앱도 생겨서 앞으로는 이 미세먼지가 여러분들 이런 이제 한겨울에 장마철 빼고는 앞으로는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 중국 같은 데 가보시면 막 그 해럴이 굉장히 좋은 차를 탁 타고 나오는 멋있는 사람들, 배우들이 딱 나와가지고 이따가 마스크를 타고 내리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은 미세먼지는 심해졌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세먼지는 우리가 계속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는 거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관리하셔야 될 때가 되고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는 업무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상 정보를 하는 그런 일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런 컨설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날씨랑 어떤 제품은 어떤 요소에 잘 연관이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컨설팅 업무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것들을요.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보면 계속 온도가 올라가서 잘 팔리는데 25도에서 30도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지만 30도 넘어가면 유시방 아이스크림이 오히려 또 떨어져요. 그리고 그런 재미있는 현상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연관관계를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컨설팅업이나 기상 날씨 경영 컨설턴트가 새로운 직업이나 새로운 것들을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요측들을 모델을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 데이터를 드리면 날씨를 인식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날씨가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해는 우리 제품이 얼마큼 팔릴 거다. 얼마만큼 사람이 입장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기상 컨설팅입니다.
자, 그리고 뭐 그 또 장비,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공학부들이 많이 생기면요, 이런 기상을 관측하는 장비들이 많아요. 뭐 레이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부위나 도로에서 쓰는 장비들이 많은데 이런 장비를 만드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또 환경이나 에너지, 여러분들 요새 큰 소각장, 도시에 큰 빌딩이 오면 바람이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큰 건물이 지면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 또 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는 어디다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은지, 또 날씨에 따라서 이런 에너지 양이 얼마큼 되는지, 이러한 에너지나 환경 분야에도 굉장히 앞으로 많은 부분에 대한 기회가 있고요. 저희가 이런 컨설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마지막 하나가 아직은 사실 좀 미진합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보험, 날씨에 관련된 피해, 날씨 보험, 그러니까 금융상품으로 보상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서 피해를 입었다면 화생상품 같은 걸 사서 보험을 들어서 미리 그것을 금융상품으로 보상받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측값을 통해서, 그러니까 날씨 경향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비하실 수 있는 그러한 거가 방법이 하나고요. 나머지 방법이 그래도 피해가 일어난다면 그것을 금융상품으로 날씨 보험이나 화생상품을 구매해서 금융상품으로 보상받게 하는 그러한 날씨 경영 방법을 쓰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앞으로 전문가나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만들어놨던 이 비즈니스 모델은 과거에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요새 경험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이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가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루하루 끊임없이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열정을 쏟다 보면 만들어진 건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굉장히 외롭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만든 비즈니스 모델이 실질적으로 그게 돌아가고 이게 표준화가 되고 뭐 이런 부분이 된다는 것이 가장 보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열정을 쏟아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캐베더는 지금은 날씨에 관련된 것들만 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대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후변화에 있는 새로운 재해들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것들을 잘 과학적으로 잘 관리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정답은 없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전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이런 업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던 작업, 그 직업군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뭐 예보관이라든지 또 감정사, 날씨보험 설계사, 장비 개발자, 기상 컨설턴트는 지금 미국이나 월가에서는 가장 문과 비싼 직업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들도 많이 생길 건데요. 하여튼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부분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없던 또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서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날씨 또 이런 기상산업 또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봐 주시고요. 또 굉장히 유망한 업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새로운 이런 업종에 많은 부분에서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동식 대표님이 기상산업이 얼마나 유망한 분야인가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제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저도 기상산업이나 할 건데 이러고 있습니다. 좀 일찍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김 대표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열정과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신, 그것이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왜 어떻게 해서 새로운 분야를 새로운 길을 가게 됐는가 하는 것과 자신이 하고 계신 이 새로운 길에 어떠한 일인가 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저는 뭐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가끔 보면 자신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꿈을 대신 꾸고 있고 또 사회가 꾸는 꿈을 자기도 꾸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고등학생까지는 자신의 알록달록한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렇게 알록달록한 꿈을 꾸다가 2, 3학년 또 4학년 되면 그 꿈을, 자신의 꿈을 저버리고 그냥 안전한 길, 남이 갔던 길, 그리고 사회가 가치를 부여하는 길, 그런 쪽으로 얼마 가서 결국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안타까운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김동식 대표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어떤 꿈을 꾸려면 그만큼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만한 열정과 자기가 꾸는 꿈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꿈을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새로운 연구라는 것,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제가 김 대표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회 변화, 그래서 국가 일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민간으로 국가 일이 자꾸 이양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이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된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을 인해서 새로운 분야들이 자꾸 생긴다. 그건 기상산업뿐만이 아니라 김 대표님은 날씨를 파시고 계시지만 공기도 파시고 또 흙도 파시고 새로운 분야는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열정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갖고 또 끊임없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한다면 자신의 본래의 꿈을 지켜가고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 대표님 훌륭한 귀한 말씀 들어봤고 또 한밭대학에서 지금 창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또 생각을 가르치고 계신 안교환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창업도 강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관심을 갖지만 글쎄 제가 느끼기에는 그만큼 또 창업에 그렇게 활성화되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창업 분야가 전부 치킨집 같고 또 실패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의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사회적인 문제, 또 제도적인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스스로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아마 안교환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오셨습니다.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밭대학교에서 창업 가르치겠다고 소개하셨는데 창업 안 가르치고 있고요. 창업은 제가 3번 해봤습니다. 3번째, 제가 사업자를 3개만 했고요. 특이하죠. 근데 오늘 제목이 남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라잖아요. 근데 오늘 패널을 세 분이 잘못 앉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저를 포함한 3사람은 상위 5%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3사람한테 공부 잘하는 법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배워있다는 거죠. 남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가지고 현재 되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세요. 그 말이 제일 어쨌든 현재로 보면 중요하니까. 저는 다른 생각을 사실 많이 합니다. 남다른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지만 남다른 눈으로 세상을 봐야 길이 사실은 쉽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길은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걸 의심하는 것. 사실 굉장히 위험한데요. 그래야 길이 있어요. 이런 거 저는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좀 독특한 인간이긴 한데요. 저도 공부를 무지하게 잘해서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요. S자들의 회사를 다녔고 창업을 3번 해봤고 그런 했는데 저의 길이 여러 번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제 꿈이 뭔가 잘 몰랐어요. 근데 돌다가 저는 경영학도 공부했고 공학도 공부했고 교육학도 공부했고 요새는 인문학 강사를 해요. 도대체 세상에 공학 공부하는 인문학 강사는 없습니다. 대부분. 좀 독특한 인간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조찬 특강을 했는데 인문학 특강을 했어요. 근데 왜 이걸 하게 됐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던 세계사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계사가 좋아했다면 그러면 대학의 역사학교를 가서 세계사를 가르쳐야지 왜 당신은 공대를 나와가지고 회사를 다니다가 왜 지금 와가지고 그걸 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제가 역사학과를 나와서 역사를 가르치면 고등학교에 중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됐겠죠.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것밖에 못 가르칠 겁니다.
저는 이런 의심을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있죠. 그 신은 뭐하고 있죠? 절벽에 이렇게 묶여있죠. 그래서 가안을 비둘기, 독수리한테 쪼아먹힙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생성되죠. 그 프로메테우스가 어디 있죠? 어디 있다고 배웠죠? 어느 산에 있어요. 그 산의 이름이 뭐죠? 카프카스 산맥이라고, 코카서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거기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 신화는 언제적 시대 이야기인가요? 구석기 시대인가요? 신석기 시대인가요? 청동기 시대인가요? 철기 시대인가요? 언제 시대죠? 네, 답이 안 나오니까 답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청동기 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불을 가진 건 언제입니까? 구석기 시대인가요? 신석기 시대인가요? 청동기 시대인가요? 구석기 시대죠. 그럼 이미 인간이 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불을 가지고 있는데 불을 준 게 뭔 잘못입니까? 그거 안 맞잖아요. 안 맞죠? 아니 이미 인간은 불을 갖고 있는데 왜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줬다고? 왜 제우스 신한테 벌을 받아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면 의심을 해봐야 돼. 왜 이게 이런 이야기 되었을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의심하죠. 아무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의심하죠. 그럼 그 불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성냥불일까요? 아궁이 불일까요? 가스레인지 불일까요? 이건 몇 도나 되죠? 가스레인지 불은? 한 100도, 200도 되겠죠? 그러면 진짜 중요한 불은 뭘까요? 인간에게 진짜 중요한 불은 뭘까요? 이거 상상해보죠. 인간에게 정말 인간을 줘가지고 죄를 지을 만큼 중요한 불은 뭘까요? 청동기 시대라고 상상해보죠. 청동기는 몇 도에 만들 수 있죠? 청동기는요, 구리하고 아연이나 주석을 섞으면 청동기가 그 온도는 1083도가 되어야 청동기가 만들어집니다.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러면 청동기가 왜 나쁜 짓이죠? 청동기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그럼 왜 프로메테우스는 카프카스 산맥에 묶여 있을까요? 카프카스 산맥이 어디죠? 2월 달에 우리가 텔레비전 많이 나왔죠? 러시아의 소치. 그 소치의 스키장 딱 보면 이렇게 눈이 쌓인 산이 있었죠?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바로 카프카스 산맥이죠. 바로 프로메테우스는 우리가 봤던 그 소치 스키장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거기냐는 거, 왜? 또 나오죠? 바로 그것이 청동기를 만든 주석 산지입니다. 조지아라고 하는 땅이 나라가 있죠? 네,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루지아라고 했습니다. 그 조지아라는 나라가 흑해 맨 동쪽 끝인데 거기가 주석의 산지였습니다. 옛날 고대. 그렇다면 청동기를 만들 수 있는 불을 준 그 프로메테우스는 당연히 죄를 지었죠. 왜? 프로메테우스가 그 준 불 때문에 그 청동기를 만든 인간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였고, 그리스 사는 발칸반도에 사는 사람을 죽였고, 당연히 큰 죄죠. 상상이 가능한 겁니다. 삐딱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을 하려고 딱 봤더니 5월 달에 기사 시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을에 또 시험을 칠까? 라고 하다가, 에이씨, 아직도 내가, 그냥 가면 내가 건설회사에 가야겠어요. 건설회사 가기 싫다. 그래서, 저도 날씨 지도 이런 부정이죠. 그래서, 지도 뭐 이런 걸로 좀 갈 길이 없을까? 했더니, 5월 말에 회사에서 원서가 왔는데, 인턴사원 원서가 왔어요. 우리 학교에 친구들 물어봤더니, 아무도 안 간대. 왜냐면 직원이 800명밖에 안 되는, 물론 800명이 적은 회사는 아닙니다만, 삼성그룹에 있는 800명짜리 회사는 아주 작은 회사예요. 아무도 안 간답니다. 그래서 바싸 이런 걸 아무도 안 가서 저 혼자 하고 옆에 과 있는 친구가 꼬셔가지고 갔죠. 그래서 7, 8월 제가 연퇴사원을 했는데 그때 만든 사람이 엊그제 아주 뜨거운 인물이었던 김범수였습니다. 제 뒷자리에 앉아 있었죠.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계시면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제가 쓴 글이 쫙 뜹니다. 제가 어제 아주 그제 히트를 쳤는데 김범수의 썼다가. 근데 어쨌든
그런 남들 다 안 가는 길을 선택을 했더니, 물론 그때는 삼성그룹의 회사 중에 25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3년쯤 후에 우리 사주를 주더군요. 네, 원가는 300만 원. 지금 200대가 됐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이 팔아먹었어요. 네, 많이 팔아먹어서 한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나 생각보다 다른 선택이 나쁘지 않더라는 거죠. 나쁘지 않더라는 거죠. 이제 어른들,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시고, 이제 엄마들도 계시고, 엄마들이 막 이렇게 선택하라, 이렇게 해라 하고, 근데 엄마 말을 안 듣고 딴 길로 가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세상은 다르게 보라고 했잖아요, 제목. 제가 2000년도에 창업한다고 4월 달에 이제 창업을 나왔는데요. 다들 그러죠. 주변 사람들은, 뭐 회사를 왜 나와서 창업하냐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그 퇴직한다고 팀장에게 물어봤죠. 가겠습니다. 팀장이 그러더라고요. 너 나랑 1년만 더 일하면 좋지 않겠냐? 제가 물어봤죠. 팀장님, 그럼 팀장님하고 제가 1년을 더 근무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달라지지. 아무도 안 달라지지. 그래서 그 뒤에 퇴직해서 회사를 차렸죠. 근데 돈을 별로 못 벌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전당이 깨졌고요. 돈 좀 많이 까먹었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걸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떠드는 거. 왜냐면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게 소풍 가면 노래 한 마디 하는 거. 이거 제일 좋아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직업을 하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 대표님이 이제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삼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직업을 삼으려고 강사를 하려고 보니까 몇 군데 갔거든요. 그랬더니 강사평가가 보통 60점, 70점 나옵니다. 그러면 교육 담당자가 뭐라 할까요? 당신은 다시 오지 마세요.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직업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90점 나올 때까지 해야죠. 일로 매진해야죠. 수년간을. 그래서 가만 봤더니 내가 성공하려면 책을 써야 돼. 근데 저는 책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일기도 안 썼습니다. 일기 써본 적 없고 편지도 싫어합니다. 여러 편지도 안 써봤어요. 네, 저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글 쓰는 거 싫어해요. 책은 많이 봤는데 글 쓰는 거 싫어했거든요. 근데 책을 써야 돼. 내가 좋아하는 이 직업을 하려면 저거 안 하면 안 돼. 이걸 직업으로 삼으려면. 그러다 보니까 첫 책을 내기 위해 노력한 게 4년 걸렸어요. 4년 동안 매주 책 한 권씩 리뷰를 쓰고 그걸 메일로 보내고 또 그 글을 계속 검증을 받고 저는 글쓰기를 배워본 적도 없거든요. 계속 검증을 받고 2년 동안 준비하고 1년 동안 출판사 사리고 그러고 1년 내 책이 나왔어요. 지금 세 번째 책을 쓰고 네 번째 책을 쓰는데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남들 똑같이 해서는 사실 그냥 중간 가기도 어렵죠. 중간 가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오히려 좀 다른 생각으로 다른 길을 가는 것도 사실은 괜찮다. 제가 이제 포스코 신문에 독서 코치라는 직업을 하는데요. 그거 하게 된 계기가 포스코 신문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이걸 독서 코치하면서 한번 해주십사. 정기적으로 제가 책 추천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제가 선정이 되었나요? 물어봤더니 포스코 신문을 보는 사람이 9만 명인데요. 그 9만 명 중에서 엔지니어인 사람이 7만 명이래요. 네, 엔지니어인 사람이 7만 명, 기술자가 7만 명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자 출신이 책을 골라주는 게 더 좋겠다. 근데 제가 블로그나 이렇게 국내 리뷰하는 분들 보면 저처럼 엔지니어 출신이면서 책 리뷰해 주는 분은 없어요. 아주 제가 독특한 인간.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세계로 가보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학생들, 내 꿈이 있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럼 그거 평생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꿈 깨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꿈을 여러분 꿈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꿈에 대해 잘 아세요? 잘 몰라요. 정보가 너무 없거든요. 가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꿈은 꿈에 꿈이 있는 건 좋지만 이거 아니면 나 안 돼 라고 하는 건 가능하지 않죠. 만약에 내가 그걸 결정을 했다 그러면 정말로 남과 다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죠. 아, 내가 공부머리를 타고났다 그러면 하루 15시간씩 공부하는 거고, 내가 공부머리 안 타고났고 나는 대인관계 좋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살 건가 그걸 노력하는 거고, 내가 기술이 좋아 나 그럼 기술로 가겠다 하루 15시간씩 하는 거고, 내가 기타에 미쳤다 저도 한때 기타에 미쳐봤거든요. 하루에 16시간씩 하게 돼요. 밥 먹고 잠자는 거 빼고는 쫙 하십니다. 예, 그래도 즐겁죠. 그럼 된 거죠. 저는 요새 하루에 어떤 날은 15시간을 역사책을 봅니다. 즐겁죠. 즐겁습니다. 근데 때로는 힘들죠. 근데 때로는 힘들지만 하게 하는 원동력은 이거를 내가 주야장창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된다. 네, 저는 10년 항상 생각합니다. 뭘 하면 10년. 여러분도 나 이거 안 돼. 근데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10년 이상에 하고 싶죠. 됩니다. 여기 나이가 30대시고 40대, 50대시고 50대시고 지금부터 10년 하면 됩니다. 근데 10년 되면 못 하거든요. 못 하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됩니다. 사실은 대부분 다 포기하고. 그래서 저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 삐딱하게 보고 의심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 하면 길 있지 않을까. 남들 따라가는 것보다는 다른 시각으로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시각으로 계속 글도 쓰고요. 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의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의심을 해서 새로운 길 찾아갈 것인가.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여러분도 세계에 여러분 이름을 떨치실 기회도 많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10년을 진지한 노력을 한다는 이루지 못할 꿈이 없고 또 도달하지 못할 길이 없을 텐데 대부분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서 본 모습하고 아마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걸 의심해라, 엄마 말도 듣지 마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는데 의심하고 따지고 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따지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의심해서 또 새로운 길을 가서 성공한 사람들은 의심하고 따지고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또 그래서 또 모두가 성공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또 내가 괜히 따지고 의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 하는 대로 한 것. 그런데 중요한 안경 교수님께서 해주신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말씀, 정말 진지한 노력을 해봤는가 10년 동안 그렇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을 거다. 근데 저희가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학생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학생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건 비현실적이다 생각하기 이전에 이번 10년을 진지한 노력을 한번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대표해서 지금 정성주 학생 옆에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느끼기엔 아마 발제자나 또 패널 토론자의 말씀은 안 듣고 자기 얘기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가득 찬 표정으로 제 옆에 계셨는데 고문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걱정을 떨쳐버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순여자고등학교 1학년 장성주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김동식 대표님과 교수님의 이야기와 더불어 남다른 눈으로 세상을 본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탐스 슈즈의 대표 블레이크 마이크스키는 휴가로 떠난 아르헨티나 여행에서 기부와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남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원 for one. 하나의 신발을 팔 때 제3세계 아이들에게 같은 신발 한 켤레씩을 기부하는 탐스 슈즈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그것입니다. 탐스 신발에 담긴 의미에 많은 사람들이 감명받았고 탐스 슈즈는 창업 첫 해에 1만 켤레의 신발을 판매에 기부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나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처럼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김동식 대표님과 마이크스키처럼 남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이 두 분도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남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야기나 무언가를 창작하는 것에 재능과 흥미를 보이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 PD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요즘의 많은 친구들은 별 다를 것 없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저 취업을 위한 경제 경영학과 진학 혹은 무슨 학문을 배우던 간에 상위 대학교 진학, 공부를 잘하면 의사, 변호사, 검사 희망.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 제한적이고 정형화된 꿈을 꾼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배워야 할 것과 직업이 수없이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기껏해야 몇십 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남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다른 시각을 갖기 위한 마지막 관문은 바로 도전 정신입니다. 방송 PD 이외에도 제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등의 동영상 사이트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저는 그것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비록 누군가에게 검증받지 못한 모험도의 길이겠지만 제가 안정적이고 안전한 길만을 추구한다면 저는 큰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일부 장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키팅 선생님은 사물은 여러 각도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책상 위에 올라서서 수업을 하곤 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늘 그러한 태도를 취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영화의 명장면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키팅 선생님은 참된 스승이었지만 입시만을 고집하는 학교와 학부모들에 의해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키팅 선생님이 교실을 나서는 순간 학생들은 모두 책상 위로 올라가 선생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합니다. 이 장면은 선생님을 향한 학생들의 존경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여러 번의 가르침을 통해 선생님의 참뜻을 이해하고 몸소 실천하였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비로소 그들만의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평범하지 않은 남다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 콘텐츠 및 방법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동시에 학생들의 도전적인 정신의 고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키팅 선생님의 참된 교육을 받을 날이 머지 않기를 바라며 발표를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정성재 학생도 이렇게 헛떡이세요. 정성재 학생도 신대표님이나 또 안면 교수님과 거의 마찬가지로 도전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형화된 길을 가지 않고 정성재 학생은 남다른 일이라고 해서 PD
그것도 대단히 안정적인 직업 같은데 아무튼 이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까 김 대표님도 그 날씨에 대한 정보도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우리한테 얼마나 밀접한 일인가, 기후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사실 모두에게 주어지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자기가 수신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 지식 정보화사를 가장 필요한 능력은 정보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정보를 얼마나 해석 능력을 가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 가공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 학교에서 우리한테 많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는 불평들을 하는데 물론 일부는 맞지만 사실은 그 정도 제한된 정보들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서 가공할 수 있는가 그건 개인적인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동식 대표님과 안기환 교수님 또 학생원에 대해서 정성주 학생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또 자신의 경험 속에서 훌륭한 말씀,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선생님들 또 학생 여러분들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 좋은 의견들 또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또 교수님 또 학생 이렇게 세 분 계시니까 좀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자신의 생각을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분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셨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번 달에는 강성주 학생 자리에 제가 패널로 참가했었는데 여기 계시는 이제 김동식 대표님 KU에서는 사실 이제 석사 논문 쓸 때 정말 자주 이용했던 이제 홈페이지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보니까 또 남다르고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안기환 교수님은 제가 페이스북으로 친구를 신청을 솔직히 좀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안기환 교수님 그래서 하시는 또 다른 포럼에도 제가 또 참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입은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참석은 못 해봤지만 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는 지방대를 나왔고요. 공부를 그렇게 잘 썩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네, 항상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장성주 학생 같은 학생을 부러워하는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서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계속 그런 기회를 제가 대학을 학부를 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앞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가져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저는 그 느낌을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전달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앞에서 한번 해보시니까 그런 느낌이 어떤지 한번 저는 듣고 싶어요. 네. 저는 선생님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자리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 너무 부담스럽고 지금 저 발표한 것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혹시나 저 같은 학생이 있다면.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으니까 다른 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동식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에 날씨 산업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길로 걸어가셨다고 했는데 그 산업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힘드셨을 때랑 그걸 또 어떤 마음으로 극복하셨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슬퍼지네요.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요. 사실 저는 요새는 창업 부분들을 하면 되게 그 교육도 많이 체계적으로 해주고 저는 사실 창업할 때 체계적인 생각 못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전 날씨라는 것들은 항상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이 무형의 것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인색하지요. 그래서 날씨라는 정보는 다 공짜라고 생각하시고 국가에서 주는 우리한테 주는 정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일단 날씨 정보를 돈 주고 판다는 자체가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일 저는 사실은 KOL 만들면서 한 3년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미국에는 한 회사가 한 500개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한 몇백 개 있어서 실제로 물론 저희랑 조금의 성격은 틀립니다만 이미 이런 부분들은 검증된 모델이라 사실 뭐 제가 만든 모델도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날씨가 워낙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이 저는 셋업하는 데는 오래 걸릴 생각 안 했는데 이 날씨를 돈 주고 사게 하는 날씨를 무형의 자산을 같은 걸 인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게 아마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10년 년이 넘었을 때 제일 그래도 가장 얻은 게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냐고 말씀하시면 이제는 날씨를 저희한테 요구할 때 얼마냐고 물어보지 공짜로 달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날씨를 물론 이제 일반적인 정보는 여러분들 다 포털이나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사업하시는 뭐 방송국이나 포털 업체에서 돈을 내고 계시지만 날씨에 따라서 정말 크게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들 일정한 비용을 내야 되고 그 이상 효과를 내야 되는 그런 인식들이 이제 많이 바뀌셔서 이 날씨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인정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 시작할 때 우리 체계적인 부분들 없이 그러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저희 KB대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사실 뭐 여기 이런 데 쓸 자리 부족하게 굉장히 지금 큰 회사 저랑 같이 만들어서 지금 뭐 엄청난 큰 회사가 있지만 저는 그런 무엇보다 KB대를 되게 사랑하는 것은 KB대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DB에 관련돼 있고 지금은 힘들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초기에 있는 회사라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도 그렇고 확신이 있었던 것은 이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고 그 부분도 저희가 회사를 연결해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가불관계에서 을이지만 시스템들을 이렇게 연동시켜서 다 맞춤 정보를 제공되게 된다면 효과를 업체보다는 확실하게 계속해서 저희가 그 진입장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만 가지고 답은 없었지만 밀고 나갔던 것이 가장 그런 부분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날씨는 그래서 김동식 대표님을 소개하는 어떤 신문 기사 제목이 봉이 김선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게 맞는 제목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봉이 김선달은 사기꾼이었고 김 대표님은 제가 알기로 사기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라는 게 공공재다. 근데 그 공공재가 사실 공짜는 아닌데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공공재를 공짜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석은 공짜일 것 같게 불러다니는 건데 그걸 자신에게 필요하게 가공을 해서 가공을 했을 때 그건 공짜는 아닌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라는 건 모두에게 주어지는 사실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짜로 주어지겠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정보화시키는 건 그것까지 공짜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제가 창업대학으로 3년 강의했고요. 또 제가 창업을 3번 해봤기 때문에 창업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이렇게 창업을 지원 많이 하는데 사실 기업가 전쟁을 가장 훼손시키는 건 국가입니다. 참 맞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국가의 정부 지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헝그리 정치를 약하게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뭐라 그랬죠? Stay hungry, stay foolish. 바보같이 헝그리해라 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자기가 헝그리한 상태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쉽게 접근한다는 거죠. 근데 그 비즈니스는 쉽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분야에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그 분야에서 100권 읽고 시작하라. 제가 100권 읽고 시작하라.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전문가를 위한 100권 읽기라는 포럼을 운영하거든요. 제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이 각자의 어떤 예를 꿈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외모금 알아야 되는 진짜 정보가 없거든요.
정말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100권 읽으라는 거죠. 도서관에 가서 관련된 거를 100권 골라다니고, 또 제가 지금 그 포럼에 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 춘천에서 어머니가 운영하던 20년 된 카페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그 수제 햄버거를 하겠다고 지금 6월달에 오픈한대요. 그 친구가 자기가 지금 6개월 동안 그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100권 리스트를 쫙 올렸어요. 읽은 100권 리스트. 그리고 그 책에서 발견한 그 카페들, 참조할 만한 카페 전국을 다 돌아다녔고요. 일본까지 갔다 왔어요. 일본 동경과 오사카에 갔다 왔죠. 그러면 눈이 확 커지죠. 이거는 국가에서 해줄 일이 아니에요. 창업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1,000만 원 이상 투자를 하면 1억을 세이브한다. 그런 그 투자비를 아끼지 말고 많이 좀 발품을 많이 팔고, 그 다음에 사람 많이 만나고 책을 많이 보고, 사실 그래야지 이걸 그냥 주어지는 건 없다. 그래서 창업하실 거를 생각이 있다면, 특히 여러분 창업 아이들하고 여러분의 꿈을 달성하시고 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많이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딴 일을 간 이유는 대학교 4학년 때, 아니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매일같이 신문을 다 봤어요. 한 10부를. 점심 먹고 돌아오면 신문을 다 보고. 신문 한 부에 단행본 이거 한 80%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매일 한 10부씩 보면 오래 안 걸려요. 같은 얘기 많으니까.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눈이 많이 띄어요. 신문 보는 사람이 적지만 저는 책을 많이 전하죠. 책을 많이 보시고 어느 정도 좀 아신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나중에 1억을 세이브하는 길이다.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게. 그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포럼 생활 10년 만에 사회자만의 꿈꾸 질문 받지도 않은 내용을 이렇게 하시는 건 처음 봤는데 아마 이런 정신이 있어야지 창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와서 너무 귀한 시간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김동식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날씨하고 각 업종 간에 그런 펄서팅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같은 거는 그 회사에서 직접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해서 오래 축적을 시켰다는 건가요? 시각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 컨설팅을 하는 거는요, 사실 이 날씨라고 하는 날씨 경영은 날씨를 전공한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저희 사실 하는 게 날씨와 다른 업종을 연관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에너지 전문, 어떤 경우는 날씨 전문가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요. 어떤 분은 에너지 전문가가, 유통 전문가가 거기에서 날씨를 이해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 경영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날씨 경영 컨설턴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건데요. 날씨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다 DB를 하에서 제공을 해드리는데, 저희가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저는 3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오래 걸렸던 게 보면, 저희가 어린이 회사 기자 들어가서 날씨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데이터랑 비교해서 날씨가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매출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입증해드리는 건 너무 쉽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박사과정 때려치고 와서 경영 컨설턴트를 6개월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맨날 하는 게 이거예요. 뭐 신사업을 하십시오. 사람을 이만큼 구조조정 하십시오. 이건 증거가 안 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나중에 입증이 안 되는데, 이 날씨 경영 컨설턴트는 들어가서 날씨 경영을 해보면 실제로 날씨를 도입한 거와 후회를 얼마만큼 이익을 받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그걸 입증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날씨 경영을 쓰시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날씨 경영을 하려면 요새 빅데이터처럼 자기네 있는 매출 데이터 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DB화하셔서 준비를 해놓고 계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날씨가 이렇게 중요한지 다 알겠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라고 얘기할 때 그게 거기서 막혔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시스템도 구축해드리고 분석도 해드리고 그랬었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갑자기 커진 것이, 우리나라가 ERP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화가 갑자기 좋아져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졌는데, 초기에는 저희가 다 들어가서 직접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사실 책을 쓰면서 그 날씨 경영 기법을 오픈을 한 것은, 이제는 저희보다는 사실 어떤 거는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날씨를 이해하셔서
하시는 것들을 분석해 보시는 거가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사실 날씨 경영 컨설턴트는요, 어떤 전공을 하는 거가 제일 좋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제일 중요하신 분인데 거기에서 날씨 데이터를 이해하셔서 접목시키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그런 어떠한 정형인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서 분석을 하셔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 날씨의 수요치가 왔을 수는 없지만 단계별로 해서 접근해 나가신 그런 방법은 업체마다 다 틀리고요. 정답은 없지만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부분이 이뤄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상산업이 아까 블루오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그다지 성숙되지 않았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 그게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을 키우고 있어서 이쪽 이제 기상산업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진로 정보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얘가 만약에 그쪽이나 이쪽이 굳이 아니더라도 많은 쪽을 진로 정보를 이렇게 전송하고 싶으나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기상산업 쪽이라면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진로를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제분님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몇 살이죠? 언제 되면 회사에 입사가 가능하신지 좀 여쭤볼게요. 그 기상산업은 첫 번째 질문, 기상산업은 아직도 블루오션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선진국에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매출은 그러니까 전체 시장은 한 3천억 정도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급성장할 것 같은데 어디까지가 이제 기상산업이냐라고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 이제 기상산업은 등록된 업체의 매출이 한 3천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등록을 하는 제로 바뀌었는데 기상산업에 등록된 데가 한 100개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급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요새 얘기한 녹색 성장 또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을 많이 해주셔서 기상산업진흥법이 생겨서 국가에서 그런 걸 진흥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어서 시장이 많이 더 커질 거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새로운 직업군, 사실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후나 에너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환경 부분에서 새로운 잡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날씨 경영 컨설트를 비롯해서 환경 전문가 여러 가지 자격증이 많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없던 부분에서는 어떻게 공부하시거나 준비하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 지금 직원이 120명인데 기상을 전공하셨던 분이 한 3분의 1 있으시고요. 다 기상만 전공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는 에너지 전문가, 유통 전문가가 오셔서 기상을 전문하시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 회사에 날씨에 따라서 코디네이터도 있거든요. 뭐 방송하시는 분들 굉장한 다양한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기상이라는 분야는 여러 가지의 접목을 시켜서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 수수한 예보관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건 기상학을 전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전문적인 그런 분야의 대기과학이나 환경 이런 쪽에서도 많은 자격증과 그런 쪽에도 새로운 자격이 많이 생기실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를 하시면서 기상 분야를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경영 컨설팅 방법이나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더 좋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사람을 뽑을 때요, 어디에 외부 경험이 있으신 분을 그분이 바로 도움이 되시진 않아요. 왜냐면 이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뽑을 때 어느 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승부를 걸고 열정을 가지고 할 것이냐를 우선 보고 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답은 없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직업군을 자제분께서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준비하는 방법은 좀 틀리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이 자리에 사실 미래 세대가 이 주인공인데 여기 미래 세대들 여기 앉아 계실 때 지금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제로. 저도 학교에서 하도 질문이 없어가지고 강제로 질문을 시켰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그 잠바 어디에서 샀느냐, 얼마나 그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질문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대신여자고등학교 2학년 차수빈입니다. 저는 안계환 교수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보통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을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벌써 한 두세 가지 직업을 하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실 건지가 궁금해요. 저는 제 직업을 지금 선택한 게 9살 때 40살 때 직업을 선택했고 아마 앞으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변하지 않을. 저는 1인 기업을 하거든요. 혼자서 일하고 저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서울시는 어디서 싸도 다니고 차도 안 가지고 다니고 저는 사이버를 일하고